저는 비거니즘이라는 것이 결국 살림이라고 생각해요. 살리는 운동이자 모든 느끼는 존재는 살고 싶고 사는 동안에는 더 행복하길 바라고. 안녕하세요. 우리는 같은 편인가요? 주변 일에 꽤나 진심인 편. 오늘은 동물권에 꽤나 진심인 편이신 전범선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범선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겨울이라고 하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쓰고 노래하는 전범선입니다. 글 쓰고 노래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되게 단순하게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하시는 일이 되게 많으신데 가수와 작가로서의 일이 본업이긴 하지만 동물권 단체 동물해방 물결에서 자문위원이라는 허울을 가지고서 허울인가요? 네, 가지고서 네. 활동을 옆에서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어요? 동해물이라고 저희가 줄여서 부르는데요. 네네. 대표를 맡았던 네. 친구가 저의 오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 제 전공이 역사와 철학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철학적인 것들을 좀 도와주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도 동물권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 전에도? 그렇죠. 네네. 원래 그 전에도 대학교 시절부터 저희가 동물해방이라는 네. 책을 읽고 나서부터 채식주의자가 되었는데 그 책을 동해물의 이지연 대표에게 선물을 했다가 저는 사실 책만 읽고 개인적으로 실천하자 이 정도로 이제 보냈던 건데 네네네. 5년 뒤에 정신을 차리니까 동물권 단체를 발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이 커졌네요. 네, 네네네. 친구 따라 강남 갔다 보시면 됩니다. 동물해방이라는 피터 싱어의 책이죠. 그 네네. 책을 읽고서 되게 감명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감명을 하기보다는 좀 짜증이 났어요. 저는 읽으면서 맞는 말 투성인데 네. 이 말이 맞다면은 나의 삶이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고 약간은 솔직히 좀 재수가 없고 맞는 말만 하니까 네.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또 제 대학교 2학년 때 네. 그래 너도 수많은 과거에 틀렸던 철학자 중 한 명이겠지 이러면서 오류를 찾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네. 동물 해방의 논리에 대해서는 반박 불가 해가지고 이제 억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건과 동해물 활동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피터 싱어 말고도 많은 영향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분들이 계셨나요? 사실 가장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고 네. 저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가 있었으니까 영향도 있었는데 그래서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을 읽고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마침 저희 학교에 강연으로 온 사람이 멜라니 조이라는 심리학자였어요. 네. 육식주의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라는 제목의 책을 썼죠. 강연 제목을 보고서 또 반박을 해야겠다. 미국인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개도 먹고 그렇죠. 돼지도 먹고 소도 먹는다. 왜 반박하러 강연에 갔어요. 네네네. 가자마자 앉자마자 네. 저한테 경고를 하더니 네. 공장식 축산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심약하신 분들은 보시지 마시고 네네네. 근데 이게 진실입니다 하면서 공장식 축산의 현실, 돼지와 소와 제가 여태까지 먹어왔던 동물들이 어떻게 나의 식탁까지 오는지를 영상을 보여주니까 조용히 그렇게 그냥 보고서 반박이고 나발이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냥, 됐군요. 거기서 사실 그건 좀 충격요법이었고 그렇죠. 제 마음을 진짜 동했던 책이 또 있어요. 그거는 동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인데 정말 종평등에 입각한 삶을 살고 있는 노 교수의 입장에서 서술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일상생활을 할 때 하다못해 누가 친구랑 밥을 먹을 때 친구가 육식을 한다던가 어느 누구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동물성 비누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근데 그걸 보면서 마치 나치 시대에 실제로 나치들이 유대인들의 사체를 이용해서 네, 뭐 비늘 기름을 만들었다, 뭐 만들어서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썰이 있죠. 네. 그거랑 비유를 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거대한 대학살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 책을 읽고 나서 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세계관이 가능할까라는 걸 처음 상상을 해본 거죠. 그때 확실히 동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반박을 하기를 멈추고 발버둥치기를 멈추고 드디어 멈추고 이제 그냥, 받아들이게 됐군요. 네, 수능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그 동물 해방 물결, 동해물이 아직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물해방 물결은 2017년 11월에 발족을 했고요. 네. 느끼는 모두에게 자유를 슬로건으로 걸고 있고 인권을 넘어서 동물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서 종차별을 철폐하고 비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의 어떤 모토가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 보호랑은 좀 다른 사실 결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 보호나 동물 복지는 사실 동물 해방이랑은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동물 해방을 말한다는 것은 인간도 인간이라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라서, 네. 다시 말해서 느끼는 존재라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상식적인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건을 실천하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하시게 된 어떤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읽고서 채식을 시작하긴 했는데 네. 비건은 아니었어요. 그때 저의 이제 기준은 조개나 새우 이런 것들을 먹는 페스코죠, 일종의. 거기서 선을 긋는 것이 좀 동물과 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서 네네. 동해물이 발족하고 나서는 비건이 되었습니다. 윤리적인 입장에서 시작을 하면은 비건이즘이 그냥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덜어내는 네. 마이너스와도 같았는데 작년부터는 직접 요리도 좀 공부해보고 네. 장도 보고 고민하다 보니 채식이 덜어내는 게 아니라 엄청 풍성한 즐거움을 새롭게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더라고요. 비건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저희가 동물권 문제도 함께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반려견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비건이기 전에 펫샵에서 구매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게 펫샵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전혀 생명을 책임질 준비가 안 된 20살의 전범선이 처음 상경해서 평생 처음 살아보니까 외롭다 하다가 네. 펫샵에 가서 단돈 25만 원에 아이고야. 생명을 책임져서 아이고야.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구조활동이나 뭐 이런 부분이 전보다 좀 활발하게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기견 관련된 제도도 그렇고 뭐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해요. 좀 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반려견 시장이에요. 네. 공장식으로 생산을 해서 그들을 누구나 살 수 있게 하는 이 구조는 네. 국가가 개입해서 이런 반려동물 시장을 네. 없애고 유기견 센터를 국가가 관리하면서 만약에 반려견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국가의 센터를 통해서 입양을 하는, 네. 그리고 혹시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뭐 결혼을 하거나 뭐 가족이 누가 사망하거나 이래서 반려견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국가가 그걸 책임지고 네. 반려견들을 맡아두고 입양도 하고 그런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독일이었나요? 이렇게 입양해 갈 때 심사도 엄청 까다롭게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도 맞아요. 해야 되고. 일단 이번에 쓰신 책이 살고 싶다, 사는 동안 더 행복하길 바라고 라는 책인데요. 이거 어떻게 쓰게 되신 건가요? 지난 한 4년간 비거니즘에 관한 글들을 많이 썼어요. 네. 저는 비거니즘이라는 것이 결국 살림이라고 생각해요. 네. 살리는 운동이자 네. 살리는 철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유는 모든 느끼는 존재는 살고 싶고 사는 동안에는 더 행복하길 바라고 네. 그 점을 중심으로 한 비거니즘 글을 네. 모아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파트는 좀 잘 쓴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 다 마음에 드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게 가장 앞에 네. 있겠죠. 그렇겠죠. 이 머릿말이 사랑하는 능력이라는 챕터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능력이 뭐고 필요한 능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중요하고 네. 필요한 능력은 이기는 능력, 경쟁력, 능력주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느끼는 능력이 있으면 다 권리가 있어야 되고 장려해야 되는 능력은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경쟁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이다. 그런 것이 저는 비거니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가장 앞에 썼습니다. 머릿말이 제일 좋다고 하니까 머릿말을 읽어보시고요. 머릿말을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먼저 조금 네.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하시는 독자가 있으세요? 사실 그런 생각은 없이 하긴 했어요. 모두가 네. 읽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림꾼이라는 것이 집안 살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아닌 살리는 일, 지구를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살림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과 살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네.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돌봄 노동에 대한 전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살림을 외주 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오케이가 됐었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여기서 느끼는 바가 또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도 책을 읽고서 반박을 하려고 네. 기분 나빠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까 네. 어디 한번 반박하는 마음으로 네. 네. 제가 느꼈던 네네네. 그런 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혹시 좀 꽂혀있는 비건 음식 이런 거 있으세요? 한동안은 들기름 막국수에 빠져가지고 너무 맛있죠. 네, 네. 허우적거리다가 네. 최근에는 버섯 누룽지탕으로 오, 갈아탔는데 네.
버섯 누룽지탕은 어떻게 만드나요, 그러면? 버섯 넣고 이렇게 뭐 볶다가 물 넣고 네. 전분 넣고 누룽지 넣으면 됩니다. 비건 음식이 의외로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먹다 보면은. 깔끔하고 쉬워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한번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책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배경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팬데믹 상황인데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역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네네. 이 모든 인수 공통 감염병은 인간이 동물을 착취하고 확대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네. 동물 해방이 인간 해방이다, 동물 살림이 지구 살림이다라고 말할 때 전혀 어떤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네. 진짜 우리가 동물을 아프게 대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도 아프게 되어 있어요. 네네. 공장식 축산이 유지되는 한 우리가 지금처럼 동물을 착취하고 재래시장에서 야생동물을 가둬놓고서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놓는 한, 다시 말해서 인간이 계속 비인간 동물을 먹는 한 이런 역병은 점점 잦아질 것이고 이번 것이 끝나도 네. 다음 것이 나올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개농장도 굉장히 위험해요. 저희가 가보면은 역병이 창궐하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그곳의 환경 환경에서. 자체가. 개 인플루엔자가 실제로 발병했었고 네네. 그게 인수 공통 감염병은 안 됐어요. 근데 언제 거기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언제 개 시장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인간에게 전염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는 다음 세계적인 팬데믹이 대한민국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밖에도 이제 책 속에서 이 동물해방운동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의 착취적인 언어를 해체하는 일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소고기 쏠게라는 말, 이 뒤에 숨어있는 사실 실상이라는 것이 오늘은 내가 송아지를 한 명 죽여서 줄게라는 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진 않으니까. 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다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받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한국어에서 가장 해괴망측한 건 저는 네. 물고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그 물에 살아있으면 물고기고 죽으면 생선. 죽으면 생선이 돼요. 결국에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먹기 위한 대상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물살이라고 바꿔서 말하자. 물론 말이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뭐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물살이라고 부르면은 물고기라고 부를 때랑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어떤 육식주의적인 대상화가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살처분이란 말도 그렇고 그쵸. 살처분은 그래서 대학살이죠. 대학살로 표현을 책에서 하고 계시죠. 결국에 이제 동물 해방이 이루어져서 책에서 말씀하신 해방된 동물의 상태가 되었을 때 네.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인간이 꽤 해방된 동물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된 게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인권이 보장되어서 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100년 전만 해도 사실 뭐 여성, 흑인, 뭐 한국인들도 네. 뭐 노비, 상놈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명의 위험을 느꼈었고 그렇죠. 앞으로는 비인간 동물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나눈 전범선님의 살고 싶다 사는 동안 더 행복하길 바라고, 이 책은 리디셀렉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동물권 또 비건 관련 도서가 있으니까요. 한번 리디셀렉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동물 해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변에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비건들에 대한 좀 일반적인 편견 중 하나가 쟤들은 너무 어떤 윤리적인 고자세를 취한다. 니들이 윤리적으로 옳은 거면은 우리는 야만한 거야?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도 고기를 먹었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잔악한 육식주의적인 구조는 네. 선량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악한 짓을 하게 만들어요. 네. 일상적으로. 이런 구조에 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그런 너무나도 쉽게 동물의 사체를 소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숭고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네. 동물을 살리려고 하는 살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해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로 네.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네. 동물 해방 운동 하고 계시는 전범선님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